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서혁재 본부장님과 함께 저희가 자본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S투자증권에서 채권 운용을 하고 있는 서혁재라고 합니다. 예, 본부장님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이제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는 약간 공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금리 상황에 어떤 채권 시장의 어떤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채권 시장 한 달 동안 금리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빠졌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FOMC까지 겪고 유럽에서도 50bp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인상이 끝났다. 예. 이제는 인하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밀어붙이는 느낌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약간 숏스퀴즈 같이 예.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앞다퉈 사는 그런 느낌이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과 어떤 실전의 차이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네.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고만 느끼는데, 네.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국고채 모든 연물이 기준금리 언더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건 거의 인하기 때 나오는 현상인데, 예. 지금은 약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네. 미국이 이번에 또 0.25를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어차피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하락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상황인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주춤하고 예. 금리를 이전처럼 급격하게 올리진 못할 거다. 예. 예전에는 롱스탑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은 숏스퀴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예. 롱에선 수익이 많이 나는데 숏을 잡은 사람들은 예. 손실을 많이 봤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건 진짜 거의 인하기 때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주식의 어떤 상단은 끝났고 하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인상은 없다 정도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는 총재가 예. 계속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되게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네. 실제로 산업을 보면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예. 총재의 멘트는 항상 비둘기 쪽이고,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어제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간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급격한 금리의 상승은 없을 거다. 예.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예. 실제 예상치보다도 물가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 시장은 더 세졌어요. 요즘에 보면은 김밥 한 줄에 4,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현실 물가는 계속 치솟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하락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스닥 같은 거는 금리에 민감하다고 보여지는데 코인 시장도 그렇고 그 저점 대비 한 20%씩 오르지 않았나요? 예. 그게 다 이제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오르지 못할 거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진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는데 유럽 금리들이 다 20bp씩 빠졌거든요. 20bp요? BOE가 다 50bp씩 인상을 했어요. 예. 물론 BOE는 조금 더 순화적으로 들어왔고 ECB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작년에 봤던 급격한 금리의 전 세계적인 인상은 없을 거다 정도 보이고, 지금 정도면 거의 약간 인하를 더 기대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결국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경기 둔화가 되면은 뭐 버티지 못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높아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결국 이제 채권 시장이라는 큰 어떤 흐름에서 금리 인하에 지금 모두가 기대를 이제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반등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혹시 앞으로는 혹시 우리가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뭐 너무 멀리는 말고요. 지금 네. 이제 오늘 2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는 우리 어떤 채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럴 네. 수 있을까요? 7월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작년 7월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에 정말 급격한 상승을 맞았죠. 이제 하락을 하다 급격한 네. 또 상승을 했네.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튤립 고점 잡는 사람을 찾는 게임을 하고 있다. 채권 시장이. 지금이. 네, 그런 느낌이고 예. 이게 지금 코로나라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금리를 올리면서 나왔던 건데 예. 사람들이 그게 취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걸 계속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시장은.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금리가 채권이 동향에서 금리 인하의 어떤 포지션으로 가면 주식시장은 네.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정도 되면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심보다는 앞으로 채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제 또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적으로 인하는 예. 사실 아직 멀었다 생각 들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왜냐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일단은 서비스 물가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서비스 물가가 한 번 오르면 안 내려오거든요. 잘.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막 예전같이 2%대를 보기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날을 기대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거의 맞을 테니까 예. 시장에 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맞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음. 쉽게 떨어지기 힘들 거라 보고 서비스 물가가 이제 임금 같은 거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도 아직도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안 구해진대요. 예. 예.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얘기는 월급을 300을 줘도 못 구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예전에는 150이 됐던 게 예. 결국 다 그게 다 외식비로 들어가고 서비스 물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가스비, 전기 다 올라갔는데 예. 이게 쉽게 떨어지기 힘들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뭐 정치적 선택을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을 좀 참아주세요 해서 물가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작년의 흐름이었는데 예. 지금 또 그건 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결국은 둘 다 놓쳐서 정말 70년대 80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오진 않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확률이 낮지만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이 금리가 고점에서 지금 많이 이제 하락 쪽으로 네.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좀 지속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 거냐면 이제 지금 현재 물가 상황 때문에 뭐 보합 내지는 뭐 조금 천천히 상승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한 번 정도는 금리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11월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짓을 했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예. 뭐 바이백 이런 걸 하고 예. 그리고 발행 줄여버리고 예. 그리고 아니 산업은행 채권이나 이런 채권들 하는데 은행채도 발행 못하게 해버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걸 이제 다시 이제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 전에 비해서 예. 조금 더 늘어났다 보고 예. 이게 만약 인하기라면 이거 다 소화될 거예요. 근데 예. 지금은 인위적으로 해놓은 걸 다시 푸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제도 예. 국채 발행 계획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 1월 달에도 원래 많이 늘어나는데 인위적으로 1월도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정상화 돌리고 상반기에 많이 발행을 하겠다. 예. 그게 원래 기조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면 일단은 예. 공급은 많아지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은 지금은 쇼커버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예. 자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예. 막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유지가 되긴 어렵다고 봐요. 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의 상황으로 유지되기는 사실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방향보다는 앞으로 이제 또 반대 방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증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고 좀 조심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네, 지금 뭐 채권 운영한 입장에서는 예? 일단 숏은 좀 자제하고 있고요. 이게 예. 지금 숏에서 잘못 걸리면 아, 예. 마지막 출입은 제가 살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예. 그 기세가 일단은 숏에 너무 불리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 예? 일단은 뭐 공급 쪽이 늘어나고 하는 쪽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예. 그러면